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날 뵙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도 바쁘시죠? 많이 사무실은. 바쁘시죠? 아무래도. 저희는 아무래도 도와주는 그 손님의 범위가 뭐 네. 이렇게 기업서부터 개인이랑 뭐 가정법, 네. 이민법 같이 하다 보니까 그쵸. 항상 팔로우하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도 해드려야 되니까 전 직원이 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재택근무가 좀 되기 어려운 그쵸. 어떤 그런 분야네요. 그렇죠? 전화도 할 수 있지만은요. 네. 그렇지만 사무실 오는 거는 저희도 웬만하면은 뭐 줌 미팅도 하고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한 직원만 아이들 둘이 어린데요. 학교가 문을 닫아서 그렇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게 또 우리 이민 사회니까 맞아요. 많이 있어요. 예, 가정법도 마찬가지고 이민법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얘기 나누면서 조금 또 모자랐어요. 네. 시간이.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오늘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및 뭐 또 시민권 취득하는 그런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걸 우려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먹고 영어 실력이 충분치 네. 않아서 시민권 신청을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영어 시험 면제받거나 좀 간소화된 방법으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다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주위에 이렇게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시민권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약간 예외사항 같은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한테 모국어로 네. 통역을 통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래 거주해온. 네, 근데 올해 미국에. 거주 기준은 이제 심사를 위해서 만들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만 50세가 넘고 네. 미국에 20년을 그냥 거주한 게 아니고요. 영주권자로 거주했었어야 돼요. 네. 그럴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 55세가 넘었어요. 그런 경우는 영주권 받고 15년을 거주한 경우에 시민권을 시험을 보기는 보되 모국어 그러니까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모든 그 시민권 인터뷰 내용을 모국어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 버전으로 돼 있는 시험 문제를 100문제를 공부를 해서 그중에 10개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6개만 맞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할 습득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시민권을 잘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뭐 한 30살 전에 뭐 받았어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영주권을. 네, 50살에 모국어로 시험 보려면은 뭐 그런 볼래요? 50살에 볼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55세 이상으로는 15년이니까 뭐 55세라 치면 뭐 한 40살쯤에는 받았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네네네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인타운에 사시면서 너무 한인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완전 성인이 돼서 온 경우에 영어가 는 것 같지만은 생활 영어 조금 하는 정도고 이미국 직원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한달지 시민권 문제지를 다 공부를 해서 답을 제대로 한달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서 모국어로 시험을 보게 해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었어요. 65세 네. 넘었어요. 65세가 넘었으면은 이제 점점 우리 생각에 지금 65세는 굉장히 젊은데요. 근데 이민국 청년이시죠. 규정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65세가 넘고 또 20년을 거주한 경우는 100문제가 좀 많잖아요. 시험 제가 범위가. 보면은 네. 그 중에서 약간 쉬운 문제로 20문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10문제가 20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100문제 공부하는 거에 5분의 1만 공부하고 그쵸. 그 중에서도 범위가. 쉬운 문제 중에서 또 10개를 봐서 6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5세가 넘으셨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신 분은
용기뿐만 아니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문제만 그러네요. 공부해서 10개 중에 6개만 맞으면 되니까요. 와. 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5세라고 가정하고 네. 20년 전이라고 하면은 45세. 45세? 그때 그쯤에 이민 오셨고 네.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영어는 잘 안 늘었어. 네. 그 걱정되는데 요즘에 다 영어로 해. 아유 그러면 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방송에서 하시는군요. 네네. 영어가 잘 네. 안 되거나 또 성격이 되게 소심해서 그쵸.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또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인터뷰를 간달지 시험을 본달지 하면은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 울렁증. 네네. 그런 그거는 분들이 좀 꽤 다른 많이 문제니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고. 정신을 집중해야지 질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그 히어링이 되던 히어링도 잘 안 되고 맞아요. 답도 뭐 주위 사람 친한 사람 얘기할 때는 영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긴장을 하시면은 시민권 오피서가 무슨 뜻으로 물어봤는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긴장되니까. 잘 준비해 갖고 가시면은 통과하시는데 문제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시험은 뭐 우리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시험은 볼 수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말 시키고 이러면은 내가 못 알아듣고 이럴 때 통역 관련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통역은 이민국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법정 통역관이 되고 또 이민국은 약간 법원보다는 그런 면에서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Certified Interpreter 우리가 이런 법원에 통역할 수 있는 통역관 아닌 사람들도 실제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코비드 때문에 통역이 출두를 못하고 전화로만 통역을 해주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스피커폰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할 수 그런 식이겠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신청하셔도 인터뷰까지 대략 10개월에서 1년이나 밀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사이에 백신이나 예방주사 이런 게 10개월은.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죠. 나와야 돼. 10개월은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상황이 더 낫잖아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대동이 가능합니다. 뭐 코비드 사태를 그렇죠. 할지라도 예, 예. 통역이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도와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다는 거지 네.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다 통역 대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50세, 네, 20년 예. 이상, 그때. 네. 그 55세, 상황에 15년. 맞는 분들. 예. 네. 그렇죠. 또 네.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 경우는 메디칼 익셉션이 있어요. 제가 메디칼 오늘- 익셉션. 의학적으로요. 네네. 오. 그래서 그 메디칼 익셉션은요, 아마 한인타운에 계시는 그 노인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보면은 집에서 더 이상 케어가 어려워서 꼭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컨발레슨 하스피럴이 그 양로병원, 양로센터 네, 이런 네, 데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가 계시고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방문하시고 케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거기 계신 분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집에서 더 이상 케어가 어려워서 양로센터 그 양로보건 그런 병원에 들어가 그쵸. 계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학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영어를 습득할 능력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습득할 능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일반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이렇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 그런 이민국 양식이 N648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N648. 예. 네네. 근데 이 N648 양식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적어야 될 게 꽤 많은데요. 저희가 여러 번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번에 정확하게 제대로 적어준 의사 선생님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싫어하시겠다. 애매한가? 의사 선생님 싫어하시겠다 이거. 네네 진료하기도 바쁜데 아. 거기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환자를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지를 써야 되고 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어떻게 해서 영어를 습득하고 이 시빅 공부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의사 선생님이 거기다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DSM하고 ICE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코드를 찾아서 그 코드를 적으셔야 돼요.
또 국제질병분류 코드도 찾아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적어서 인민국이 원하는 양식대로 그걸 필드업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의사분들한테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제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못 봤다는 거지 모든 의사 선생님이 안 적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아, 아마 그러세요. 네, 네, 이거를 네. 자주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이 많으신 뭐 내과이나 그 전문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걸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쵸. 코드를 적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N648 양식을 첨부해서 뭐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예외 사항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민권 신청서가 N400, N400 양식을 집어넣을 때 네. N648은 인터뷰할 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신청할 때 같이 집어넣어야 신청할 돼요. 때요. 네. 그럼 뭐 시험 면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인터뷰할 때까지는 1차 심사하는 부서에서 이제 질문이 올 수도 있고요. 질문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incomplete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코드가 빠졌거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뭐 예, 너무 예, 설명이 예. 짝달지 그런 경우에 추가 설명을 추가 이제 설명 요구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네네.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좀 빠졌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1차 심사에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2차에서 실제 인터뷰할 때 인민국 직원들은 제가 가보면은 서류를 원래서부터 담당했던 게 아니고 인터뷰하는 날 아침에 그걸 보는군요. 한 30분 전, 뭐 15분 전에 서류를 픽업해서 바로 인터뷰하기 전에 보는 거예요. 워낙에 그분들도 뭐 매일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축축축 보면서 대충 감을 좀 이렇게 잡으시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는구나라고. 그렇죠. 자기 네. 일정이 그렇죠. 인터뷰 이제 중에. 하루 전에든 하루 아침인데 날마다 많은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보면은 그 프론트 체크인하는 데스크에서 파일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한 15분, 20분 기다린 사이에 네네. 잠깐 보고 들어가서 바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 시험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디서블리티 때문에 여러 번 따라가 봤으니까 오피서가 혹시라도 퀘스천 있으면은 미리 가서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혼자 가셨을 때 인민국 직원은 테스트를 자주 합니다. 시험이 진짜 이 사람이 면접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근데 영어도 잘 안 되시고 통역관도 얼라우하지만 통역관도 법적인 그 권리나 이런 거를 프로텍트 할 만큼 법적 지식은 부족한 상태에서 가셔서 제가 아주 최근에 상담한 경우인데요. 네네네. 이해가 변호사가 아닌 이제 그냥 일반 니지공사 같은 이런 데서 N648도 첨부해서 다 접수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분이 할머니셨는데 시민권 공부를 또 한국말로 열심히 하신 거예요. 떨어지기 싫으셔서. 그치. 혹시 모른다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실 때 시민권의 거절 통보서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제가 거절 통보서를 읽어봤더니 그 거절 통보서에 본인이 제출한 N648에 기재된 거하고 실제로 와서 시민권 시빅 시험을 해본 결과 여러 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통과할 예, 만큼 예, 예. 6개를 맞추신 게 아니고 그 이제 의사 확인서하고는 공부한 건 중에 아는 질문이 온 거를 한 4개 정도를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무 반갑죠. 아는 건데. 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면제를 받았는지 공부하고 습득할 능력이 없다는 거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예 시험을 이제 보지 않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변호사가 따라갔으면 아예 시험을 안 보게 잘 프로텍트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민권 직원 중에 재량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죠, 살짝.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대답을 또 몇 개를 하셔가지고 디나를 갖고 오셨는데 저한테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싼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고 또 신청을 했는데 다음에 가서 잘 통과하게 저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엎질러진 물처럼 벌써 가서 본인이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몸소 다시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이
번복되지 않을 거라고 기왕에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공부하셨으니까 거죠. 그쵸? 65세 넘으셨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20년 채워서 제가 20년을 채워야 되긴 하는군요. 일단 아니 그분이 또 이제 한국말로 보고 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어렵죠. 네. 그리고 자꾸 까먹어요 하신 거가. 그래서 제가 100문제 다 공부하시려면은 그냥 바로 일반으로 재신청하시고 20문제만 공부해서 그 중에 10개 중에 6개만 맞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면은 65세 넘고 뭐 20년을 20년. 채우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린 게 한 2주쯤 전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얘기네요. 근데 그분이 그렇죠. 이제 20년은 아직 안 되셨나 보죠? 안 20년 되셨고. 아직 안 되고 그럴 네, 수 한 있군요. 5년 더 있어야지 20년 아이고.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또 20년 이상 미국 내 거주하시게 되면 시민권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20문항 안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네.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원래는 그러니까 100문항인데. 독립기념일은 며칠이냐, 뭐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네네. 뭐 상- 미국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상원, 있느냐, 뭐 하원.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상원, 하원 뭐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캘리포니아 네. 같으면은 뭐 수도가 어디냐. 그쵸.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 중에 이름을 한 명을 대라. 아이고. 2명 중에 한 명은 돼야 되네요. 네, 2명 중에 한 명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00문제 안에는 훨씬 어려운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20문제만 공부하면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지적 행동하고 발달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N648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요. 네. 제가 보면은 그 코드를 제대로 적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정신장애, 그러니까 mental disorder 케이스가 제가 볼 때 제일 많고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매 알츠하이머 그쵸. 같은 네, 거요. 알츠하이머 타입 치매 걸리신 네, 분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 가보면은 N648만 보자고 하는 직원은 뭐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적네요. 네. 네, 저희가 제출할 때 보통 병원에서 그동안 치료받았던 진단 기록, 그다음에 처방받았던 처방 기록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보통 제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민국 가보면 그 각각의 인터뷰한 오피서가 한 서류를 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달지 리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빙 서류를 많이 처음부터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할 때 들고 가서 본인이 설명할 능력이 안 되면 변호사가 대동해서 미리 설명을 잘 한 달 차면은 그 케이스가 되게 크레더블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양도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뭐 1년이 넘었다. 뭐 들어가자마자 신청하면은 약간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아주 중증 치매가 아니라 네. 경증한 치매도 공부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또 나이가 그렇죠. 들면은 기억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원래 또 쇼텀 메모리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병 걸리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의사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 기록을 계속 보관을 잘 하시고 뭐 궁극적으로는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진료 기록을 꼭 받고 처방도 받고 그런 기록이 예를 들어서 5년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인민국이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처방한 기록이나 이런 게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런 발달 장애나 지적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거가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속돼야지만 그렇죠. 이 시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거의 다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정상에 가까워오고 있다.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쓰시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이건 약간 너무 보돌라인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그런 케이스를 상담을 해준 적은 있어요. 이민국이 정하는 다른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다시 받으라. 네. 뭐 이민국에서 정해진. 흔히 말하는 세컨 오피니언, 뭐 떨드 오피니언 우리가 아플 때 지정. 봤는데 네. 이민국 차원에서 한번 이 의사한테 가서 다시 받아오세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네. 객관성을 왜냐하면 두겠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게 많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제 기억에 한 3, 4년쯤 전에 약간 아랍 계통의 의사였어요. 음. 네. 근데 그분이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를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1,500불, 2,000불 정도를 진료비를 받고 막 좀 써주셨군요. 좀 많이 써주는 거예요. 남발하셨네요. 근데 조금 이민국이 오버하셨군요. 처음에는 몇 명이니까 모르다가 이렇게 어. 예, 약간 보기에 이렇게 경증에 있는 사람이나 증상이 많지 않은 사람이 같은 닥터가 많은 걸 쓰게 되니까 왜 이민국이 데이터베이스가 요즘엔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사실대로 안 쓰고 허위로. 약간 그 의료 사기 비슷하게 차지를 받아서 제가 듣기로는 의사 면허도 박탈당하시고 아이고,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이 N648 서류에 대한 심사가 제가 봐도 많이 까다로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허술하다고 네. 생각해서. 그래서 뭐 능력이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까 얘기한 연도를 채워서 모국어로 보시든지 또 그렇다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N648 같은 경우에.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네.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로병원에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그 어머니 시민권 혹시 받고 싶으세요? 시험도 안 보고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어머니 제가 그 분야 전문가예요.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시지만 전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신은 네. 있으세요. 근데 네.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워낙에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몸무게도 100파운드도 안 나가시고 아이고, 많이 아프셨군요. 네. 네. 신장 투석 같은 거를 뭐 일주일에 막 3회씩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네. 갔다 오시면 막 기진맥진 하시고 막 이런 상태셨는데 제가 이제 뭐 효도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민권 하고 싶으시다고. 아니 그러셨고, 예, 그런 네, 마음이 저희 있으실 아버님은 것 이제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 100점 맞으시고 시민권자 100점. 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 가서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체력도 저하돼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셨죠. 휠체어 타고 갔는데 이민국 직원이 시험은 다 바로 면제해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사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풀 애드레스를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사실은 3명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2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대신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실제는 3명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민국 직원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자식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또 이제 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막 왔다 갔다 이제 네.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제가 보면 신체적으로도 되게 허약하신 데다가 휠체어 타고 오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장하시고 생각하신 거랑 다르게 나오시는 네.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으신 분은 서류상으로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대답을 너무 노력을 하신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하면은 시민권이 더 잘 받는 줄 알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민국 직원들도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게 진짜 이 지적 능력이 떨어졌나. 어떤 게 N648에 너무- 맞는 분인지. 맞는가. 네. 그래서 상황이 비슷하면은 질문 자체가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막 그 질문을 왔다 갔다 하게 대답하시니까 다음 질문은 거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뭐 거기서 그 정도면 그냥 그 캐치한 정도면 거죠. 네, 됐다. 그래서 바로 시민권 진실성을 청구하시고 파악했다. 또 네. 휠체어 끌고 가서 선서도 하시고 증서 보여드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혼자 이렇게 시민권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닌데 왜 좀 두렵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쵸. 감히 사실은. 또 네. 예, 뭐 그 관공서 가는 거 이런 거 사실 정부 관료들 만나는 게 좀 네, 두렵기도 하고 영어라는 게 그렇고. 예, 근데 관공서 울렁증. 잘 되셨군요. 네. 그래서 아주 중증이신 분은 뭐 통역관하고 가도 누가 봐도 그 메디칼 기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고 거기에 증빙 서류도 많이 있으신 분은 뭐 굳이 변호사가 대답 동반하지 않아도 뭐 상황이 그러니까 가서 아니, 아비어스 하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네. 동반하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권을 받으시면 네. 받기 전과 받기 후에 혜택이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똑같다면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예, 어떤 거죠? 시민권을 하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게 있는지.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민 일을 한 30여 년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 돌이켜서 뭐 20여 년 전에는 영주권만 받아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줬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영주권한테 주는 것들은 점점 이거를 제한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네. 나이가 들고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메디케어는 영주권자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40분기에 소셜 크레딧 점수를 그러니까 메디케어 텍스를 안 내신 분들은 아예 신청 자격이 없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해서 네. 이민 올 때 벌써 65세 넘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쵸. 리타해서 오신 분들은 일하고 세금 낼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예 저소득이면 메디칼이 나오니까 뭐 급한 의료나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되겠지만 네. 메디케어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있겠죠. 근데 메디케어는 영주권자로 있으시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메디케어 텍스를 1.45%인가 이렇게 내는 거를 뭐 소득이 있어야 그걸 내는 안 거거든요. 내셨다면. 아무 소득이 없는데 텍스만 내겠다 그런 거는 미국 법이 허가를 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소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이제 못 내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민권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에 만약에 자식이 부모 초청해서 왔어요. 네. 근데 뭐 한국에서 리타하시고 여기서 특별히 일할 숙련공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냥 일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5년 동안 자식 집에서 살면서 자식이 나를 부양 가족으로 디펜던트로 잘 클레임해주고 특별히 정부 도움은 잘 받지 않고 뭐 네. 받지 않고 그래서 시민권에 가서 인터뷰를 일단 통과하시면은 세금을 하나도 안 냈는데도 그런 메디케어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왜 시민권 되기 전에는 제가 SSI나 뭐 섹션 8 아파트나 이런 걸 대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게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시민권자가 돼야지 아무런 제약이 없이 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 받으시고 시민권을 아예 포기하신 분은 또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쵸. 단지 이렇게 점점 영주권자는 어떻게 보면 국적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약간 자국주의로 가면서 법안의 추이를 보면은 네. 외국인한테 주는 모든 혜택들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민 와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5년 안에 빨리 퀄리피케이션을 만들어서 빨리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은 뭐 최대한 받으셔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뒷조사할 사람이 없고 뭐 따라오는 그쵸. 사람도 미국 시민한테 준 없으니까요. 건데. 그쵸. 네. 네네. 조사할 이유가 없는 네, 거니까요. 그렇다고 또 뭐 젊었을 때 이민 오신 분이 뭐 인생의 목표가 나는 저소득으로 살아서 무조건 정부 혜택을 받는 거다. 이것도 그러신 분 제가 꽤 많이 봐서. 아 진짜요? 진짜요? 네. 꿈과 희망을 미리서부터 포기하고 아이고. 저소득자가 인생의 목표로 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민을 하면서 가정법원에서 느끼는 거는 사회 보장은 진짜 이렇게 중산층 미만은 잘 돼 있다. 예, 애매한 한국 사람들 많죠. 애매한 중산층들. 근데 그러니까 목표가 제 생각에는 소득이 있는 동안은 열심히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를 내서 65세가 됐을 때 정부가 보장해놨다가 네네. 돌려주는 SSA 이런 거를 받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소득이 이제 없으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빨리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워낙엔 제가 시간이 되면 뭐 간병인 서비스 그게 인하우스 서포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뭐 또 다음으로 그거는 또 네.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자면은 네. 집에 요즘에는 아이들도 자폐도 많고요. 또 어른들도 이렇게 치매도 있고 하는데 가족하고 같이 살면은 연방 정부가 50%, 주 정부가 32.5, 그다음에 시 정부가 17.5 해서 네. 간병인 서비스를 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케어할 때 네. 시간당 제가 지난주에 이거 온 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네네. 14불을 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 한 달에 한 2,430불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간병인이 되는 게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IHSS에서 관리하는 그 프로바이더가 돼서 가족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면서 직장에
처럼 정부가 돈을 주는데 고용주는 그 간병인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고용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적 부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말씀한 대로.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네요. 예, 돈은 그러니까 딴 사람이 받아가는 거니까. 정부가 주는데 그 간병일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 클레임하고 이런 걸 최근에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다 정부가 주는데 네. 워낙에 간병인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돈을 정부가 직접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일하고 이제 돈도 받고 또 부모도 케어하고 또 자식도 케어하고 하는 이런 간병인 서비스가 IHSS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IHSS 서티피켓 받는 거 LACC 같은 데서 가을 학기에 다 온라인으로 다 오픈했어요. 그래요. 8월 말부터 다들 시작하니까 네.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학교 안 가고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 네, 그 부수입이 아니라 메인 수입이 될 수도 메인 잡 있고. 될 수 있는데요? 예, 14불 네네네. 시간당. 예. 그리고 이제 시민권 아까 신청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또 인컴을 증명하냐면은요. 네.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렌틀 인컴 들어오는 거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콘도나 아무거나 하나 사서 렌트를 주면 렌트 소득 보고하신 분들도 있고 네. 현금이 아예 은퇴해서 갖고 오신 분들은 네. 1년 최저 생계비 한 5년 거 정도? 혼자면은 최저 생계비가 12,760불에 곱하기 5 하면은 63,800불이에요. 네. 네. 두 명이면 17,240불인데 곱하기 5년 하면 86,200불. 이 정도의 돈을 난 통장에 이미 넣을 때 돈을 가져왔다. 더 이상 일은 안 하지만 난 충분한 현금 자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다 통과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공적 부조를 받을 성향이 많으면 시민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자산이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다는 걸로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권 떨어질 거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확히 모든 것은 약은 전문가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네. 의사에게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예, 이민법 이민법은 상담은 재인정 그렇죠. 범죄.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로. 혹시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신 사항 저희 문의하실 분들 213-738-0928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윌셔하고 위치가 카탈리나라고 윌샤하고 마리포사 만나는 길에 있습니다. 윌셔랑 마리포사 있는데. 시리센터랑 같이 에키터블이 붙어 있죠. 예, 아, 거기 네. 여기. 네, 저희는 네. 거기 30층에 있습니다. 네. 와. LA에서 비유 제일 좋은 거. 헐리우드 사인 쪽이세요? 저쪽 바닷가 쪽이세요? 맑은 날 저기 산타모니카 비치가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3-738-0928 오늘도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재인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오늘도 좀 아쉬워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네. 2주 후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